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강한 여름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이자 제헌절입니다. 아침낮을 하늘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열섬과 열대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열돔 현상도 있다고 말을 해서 말만 들어도 무척 더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여름을 견뎌야 할 때는 더위를 식혀줘야 할 물이 있는 곳, 강과 계곡과 바다로 가야 하는데 거리두기 4단계로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여름인데도 마스크를 벗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매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우리를 무척 덥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드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또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전에 그 어느 날 멋진 날을 만들어 일상을 회복하고 가곡에 있는 가사처럼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것을 느끼는 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2번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내는 의지가 담긴 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공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시 튀는 공처럼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에는 자작시 코너로 오늘은 분당의 김혜경님의 시 어느 날 하루와 서울의 이영실 님이 보내주신 창밖의 풍경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시는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입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둥근 공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튀어오릅니다.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공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깨져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이요 금이 간 평화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보다 더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4단계가 3단계가 되고 그리고 2단계 그리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기다리면서 이 여름 하루를 덥고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의 주제는 기다림의 절실함입니다. 그리고 만남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지금도 진행 중인 기다림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중간에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의 중반에는 사랑하는 이가 오지 않아 절망도 있지만은 오지 않는 너를 향해 절망을 딛고 마침내 화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황지우 시인은 1952년생으로 전남 해남 출신인데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대적 배경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자유, 민주, 평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절실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시 가운데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잘 쓰시는 시인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네, 시인은 기다림이 무산되어 버리는 순간 다가오는 절망감을 서름의 감정 속에 농축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행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라는 꽃 중의 꽃, 부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란의 소멸을 보는 안타까움과 반면에 아름다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명 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2번째 다시 튀는 공처럼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나의 자작시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의 장옥림 씨가 보내주신 시 옥수수와 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의 김혜경 님이 보내주신 시 어느 날 하루입니다. 어느 날 하루 김혜경. 회색 콘크리트 길이 아닌 흙먼지 날리는 시골 출신이기에 평상 위에서 감자랑 빈틈없이 박힌 옥수수 알을 먹으며 옥수수 알처럼 총총히 빛나는 별도 세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하루. 선녀미네 집 옆 기수 오빠네 밭, 동네 한가운데 우리 텃밭, 멀때처럼 옥수수 때는 곱슬머리 인형머리 날리고 언니들도 그 시절도 그리운 하루. 평상은 마당 위에 또 다른 집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저녁도 먹고 저녁 후에는 감자, 옥수수, 수박 등 갖가지 간식을 도란도란 먹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할머니 얘기도 듣고 총총한 별도 세어보고 때로는 모깃불도 피워보고 글쎄요, 요즘에 이런 평상을 능가할 노천 카페가 있을까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골 마당의 평상은 우리 시대, 우리들 마음을 가꾸어 주었던 꿈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 가고 싶은 기억, 잊혀지고
묻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자주 메모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비망록 같은 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이영실님이 보내주신 시입니다. 제목은 창밖의 풍경인데요. 시의 내용은 그리운 아버지와 함께한 기차 여행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밖의 풍경, 이영실. 친구 아들 결혼식, KTX 타고 가는 기차 여행. 여유로운 마음, 풍경이 신비롭다. 들판에 자라는 벼에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님의 얼굴이 보인다. 아, 아버지, 곁에 앉아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 어느새 함께 하고 있다. 잘했다. 잘 살고 있다고 내 어깨 다독이고 내 편이 되신 아버지. 들판을 다독이면서 푸른 물결이 함께 달리고 있다.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는 길에 그렇게 빠른 고속열차 창을 통해서도 들판의 모습이 보입니다. 푸른 들녘에 오버랩되는 분은 농부이셨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늘 가족을 위해 애쓰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달리는 내내 아버지 생각에 잠겼고 바람에 넘실거리는 들판을 보면 그 모습은 시인의 어깨를 다독이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독이고 그 인자하신 모습과 손길로 들판에 벼들을 다독이며 시인과 함께 내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흐르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무뎌지는 내 마음이죠. 사람에 대해 무뎌지면 인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또 생활에 무뎌지게 되면은 사는 것이 시시하고 재미없어집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한마디 말에도 우리의 감정이 일렁이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메모하시고 남겨두시다가 쓰시면 바로 시가 됩니다. 쓰신 시를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를 투구해 주신 두 분, 김혜경님, 이영실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선정한 시의 내용은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를 표현한 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는 콩처럼 강한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곡가 베토벤은 46살에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5개 교향곡을 포함한 위대한 곡들을 썼다고 그럽니다. 말년에 말입니다. 자, 어려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과 비와 바람을 제재로 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과 삶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암시적,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모두 다 비바람을 겪고 화려하게 꽃잎을 피웠듯이 우리의 사랑과 삶도 시련과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답답한 마스크, 신경 쓰이는 확진자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 어느 멋진 날들을 향하여 오늘도 지치지 않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에서는 자작시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메일 주소로 시를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